이거 45일 됐으니까 뿌리가 날 거야. 그러고서 확 열으면 얘가 큰일 나요. 그치. 아기가 인큐베이터에서 밖으로 나오는 과정에서 확 나오면 힘들잖아요. 그러듯이 조금씩 찢어져가지고 그 과정을 적응 기간. 네, 적응 기간을 줘야 돼요. 그거를 승치 과정이라고 하는데요. 그거를 반드시 거쳐줘야 됩니다. 그 기간은 얼마나 정도 됐나요? 그거는 대략 일주일에서 보름 정도. 아, 그러면 서서히 매일 관찰하면서 들여다봐야 돼요. 안녕하세요. 서랑댕이 농장입니다. 오늘은 제가 이렇게 블루베리 가지를 가지고 나왔는데요. 저는 오늘 얘를 가지고 삽목을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이 7월 말이거든요. 조금 시기적으로는 늦었어요. 여름 삽목을 하기 제일 좋은 시기는 장마철이 제일 좋습니다. 장마철에는 자연적으로 이 습도가 맞춰지기 때문에 얘가 삽목을 해서 꽂았을 적에 뿌리를 새로 내리기에 가장 좋은 조건이 됩니다. 오늘은 조금 늦었지만 그래도 그냥 지나가긴 서운하니까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삽수용으로 올해 나온 신초를 이렇게 꺾어봤는데요. 묵은 가지는 생명력이 없어요. 반드시 올해 나온 신초를 하셔야 되고요. 주의하셔야 될 게 신초라고 해서 다 되는 건 아니고요. 요 끝에 보세요. 요거는 이제 새싹이 나온 지 얼마 안 되는 정말 애기 신초예요. 요거는 이렇게 꺾었을 적에 그냥 똑똑 잘라지는 숨집어주기 좋은 그런 정도의 경도거든요. 이렇게 너무 힘이 없으면 얘는 생명력이 없어요. 삽수용으로 적당하지 않고요. 이 신초를 가지고 삽수를 만들 건데요. 길이는 10cm 정도 되고 마디는 4마디에서 5마디 정도만 남겨 놓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파리를 딸 적에는 이렇게 밑으로 쭉 훑다 보면은 이 줄기가 상할 수 있어요. 상할 수 있으니까 신중하게, 이제 잘하시는 분은 잘하시지만 처음 하시는 분은 어려워요. 반대편으로 이파리를 젖혀주면 똑똑 떨어지거든요. 그렇게 따주시고요. 보시면은 여기 마디에, 이 마디 자르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잎눈의 반대편을 사선으로 잘라주면 삽수를 꽂았을 적에 물을 흡수해서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이 단면이 최대한으로 크게 해주는 게 좋아요. 이게 이렇게 자르는 것보다 이렇게 자르는 게 단면이 더 길어지겠죠. 이렇게 잘라주시고요. 요 위에는 이렇게 잘라줄 거고요. 보시면은 이파리가 지금 요대로 꽂아도 되는데 이렇게 하면은 이 잎에서 증산작용이 너무 활발해져요. 그러면은 얘가 밑에서 물을 끌어올리면서 여기로 다 나가버리면 굉장히 힘들어 하거든요. 그러니까 증산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이파리는 4분의 1에서 3분의 1 정도만 남겨주고 잘라주시면 됩니다. 예, 이렇게 해서 물에 꽂고, 예, 물에 담가놨다가 여기를 끝을 마르게 하면 안 돼요. 항상 예, 삽수를 채취해 와서도 이렇게 보여드릴까요? 제가 이렇게 물량동 위에 담가놨습니다. 삽수는 마르지 않게 하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이렇게 담가놨다가 이제 그다음에 상토에다 심을 때는 바로 심나요? 1시간 정도 담가놓는 게 좋습니다. 여기 이 자체에서 벌써 물을 충분히 흡수하도록. 네. 그다음에 이렇게 심으면 얼마 만에 화분에로 옮기나요? 화분에 옮기는 건 일단 뿌리가 나야 되고요. 네네. 뿌리가 나는 기간은 이렇게 이파리가 있는 상태에서 하는 삽목을 녹지삽목이라고 하거든요. 네네. 녹지삽목은 45일 정도, 45일에서 50일 정도면 뿌리가 나고요. 숙지삽목이라고 해서 이 이파리가 없는 상태, 그러니까 겨울이나 봄에 삽목하는 게 있어요. 네네. 그거는 60일에서 70일 정도 돼야 뿌리가 생겨요. 그 뿌리가 생기는 과정에 헬로스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뿌리 뭉침이 있거든요. 우리도 피부에 상처가 나면 딱지가 않잖아요. 네네. 이 블루베리 뿌리에 딱지가 않는 과정을 켈로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고 나서 뿌리가 납니다. 예. 그 다음에 여름 삽목은 45일 정도면 뿌리가 나기 시작하는데 그때 바로 이렇게 문을 확 열어주면 안 돼요. 제가 이따가 보여드리면은 이렇게 비닐을 한 번 덮고 그 다음에 차광망을 위에 한 번 더 씌울 거거든요. 그런데 이거 45일 됐으니까 뿌리가 날 거야. 그러고서 확 열으면 얘가 큰일 나요. 그치. 아기가 인큐베이터에서 밖으로 나오는 과정에서 확 나오면 힘들잖아요. 그러듯이 조금씩 찢어져 가지고 그 과정을 적응 기간. 네, 적응 기간을 줘야 돼요. 그거를 승치 과정이라고 하는데요. 그거를 반드시 거쳐줘야 됩니다. 그 기간은 얼마나 정도 됐나요? 그거는 대략 일주일에서 보름 정도. 아, 그러면 서서히 매일 관찰하면서 들여다봐야 돼요. 요거 지금
이제 여름 삽목을 하면 이제 가을 삽목이나 겨울 삽목보다 여름 삽목이 더 빨리 아까 말씀하셨듯이 뿌리활짝부터 빠르고 빨리 이제 그 정착을 하는데 그러면 이게 키워가지고 내년 봄에 그러면 그게 1년생이 되는 건가요? 2년생이 되는 건가요? 아, 저는 그 개념은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아, 저는, 그게 1년생이죠? 저는 제 생각에는 응. 이거를 꼭 1년생, 2년생이라고 따져보지는 않았고요. 얘가 내가 삽목한 지 1년이 됐으면 1년생이 되는 거고, 2년이 됐으면 2년생이 되는 거다. 저는 그런 개념으로 알았거든요. 아니, 그런, 확실히 그런 거 사람들이 물어보는,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아, 그렇잖아요. 그렇군요. 이제 삽목한 걸로 해서 그게 1년생 잡고. 그렇지. 그러면은 만약에 만 2년이 됐는데 3년생이 날 수 있는 거예요. 그 당해년부터 치면은. 왜냐면 여름 삽목이니까 여름에 겨울을 났으니까 이게 2년생이 되는 건가 그걸 여러 물어보려고 한 거예요. 확실하게. 그러네요. 그러면 가을 삽목이나 겨울 삽목에 비해서 여름 삽목의 장점이라고 하면 뭐가 있을까요? 여름 삽목의 장점은요? 네네. 빠르죠. 그렇죠. 예. 아무래도 이 환경이 음. 온도가 일단은 맞을 거고요. 겨울 삽목보다는 온도가 맞고 습도가 높아요. 여름이. 아니 이거 삽목했다고 해서 100%다 뿌리가 생기고 와서 타는 건 아니잖아요. 굉장히 변수가 많죠. 네. 일단은 토양이 깨끗해야 됩니다. 그렇지. 삽목하면서 토양이 깨끗해야지 병해충이 없고 곰팡이균도 안 생겨요. 제가 올 봄에 숙지 삽목을 배방으로 했거든요. 생존율이 지금 한 6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제일 그게 실수를 했는데요. 항상 이 새로운 피트모스와 펄라이트를 써야 되는데, 그렇죠. 제가 봄에 뒤에 보이는 저 나무들을 작업하면서 딸기 폐해 배지를 썼거든요. 그게 코코비트가 들어있어요. 그리고 거름기도 있어요. 양분이 들어있는 토양을 제가 새로 펄라이트와 피트모스를 혼합해 놓은 용토가 있었거든요. 그건 줄 알고 그냥 갖다 했더니 나중에 한 달쯤 지나니까 이게 이끼가 파랗게 껴요. 그거는 양분이 있다는 거예요. 저 배양토를 잘못 쓴 거죠. 그래서 성공률이 한 5, 60% 정도로 확 떨어졌어요. 이게 배양토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깨끗한 거 써야 돼요. 그렇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배양토 중요하다고 했는데 그럼 펄라이트하고 그다음에 피트모스하고 뭐 비율을 어떻게 하시나요? 저는 피트모스 7, 펄라이트 3, 7대3 배율로 합니다. 제가 여태까지 해본 중에는 최고 조합인 것 이게 같아요. 최고 조합인가요? 보통 사람들이 1대1 조합 많이 한다고 하던데. 1대1은 제가 안 해봤고요. 피트모스 100%로도 해봤는데 피트모스 100%보다 물 빠짐도 더 원활한 것 같고 뿌리 발근율이 훨씬 좋은 것 같아요. 예. 토양 관리하기, 물 관리하기가 좋았어요. 7대3 비율. 네. 보통 그 시루다도 이렇게 번식을 했는데 네네네. 심어가지고 네. 그 왜 시루 안을 이건 나무 아프게 잘라가지고 정적을 번식하는 건지 아프게 차이가 뭐예요? 있어요. 시루하는 거하고 굉장히 큰 차이가 있어요. 저는 실패를 너무 많이 해봐서 이거는 제가 그냥 다 편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귀농하면서 4년을 까먹었어요. 2010년도부터 준비해서 2014년까지 4년을 까먹었는데 씨앗으로 키운 실생 진짜 요만한 거 있죠. 이쑤시개 같은 걸 가지고 시작을 했어요. 그게 귀가 얇아가지고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게 성공할 리가 있겠습니까? 고엽나무 아세요? 예, 감나무 감을 대봉감을 먹고 심어보세요. 뭐가 나와요? 고엽이 나오죠. 요만한 거. 실생 블루베리가 그렇습니다. 얘는 여기 삽시에서 요거를 채취해서 심으면 이 모수의 형질을 그대로 유전자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씨앗을 받을 경우에는 전혀 다릅니다. 얘는 블루베리는 실생을 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진짜 도시락 싸가지고 다니면서 말리고 싶어요. 네, 제가 너무 크게 실패를 해봐가지고 안 되는 거는 아닌데 품종 자체가 엉뚱한 게 내가 지금 이 나무에서 씨를 한 게 그 과실을 기대하면 안 된다는 거지. 안 되죠. 네네. 이거 재미로 취미로 집에서 내가 정성껏 씨앗을 키워서 내 블루베리를 따먹어야지 텃밭에서 이제 애기들은 작은 것도 잘 따먹잖아요. 손주들 줘야지 하고서 심으시려면은 얼마든지 좋아요. 그런데 사업적인 목적을 가지고 한다? 절대로 안 됩니다. 큰일 나요. 굉장히 예리한 질문을. 그리고 이거 블루베리는 그러면 삽목하면은
그 열매는 얼마 만에 맺나요? 열매는 그 바로 다음, 맺는 것 같아요. 바로 맺던데. 예, 열매는 그 다음에 맺어요. 왜냐면 얘는 벌써 여기에 보시면은 왜 응. 그게 맺냐면은요. 여기 응. 보시면요. 잎과 잎 사이에 이렇게 응. 뾰족하게 튀어나오는 게 있어요. 네네. 요게 꽃눈이 되는 거거든요. 네네. 이 밑에 거는 꽃눈이 안 되지만 여기에서 나오는 애들은 꽃눈이 돼요. 여기서 분화가 되는데 요거를 만약에 여기서 잘랐다면 여기서 또 꽃눈이 생길 수 있어요. 네네. 그러면 내년에 꽃이 피거든요. 네네. 그 꽃은 따주셔야 돼요. 네, 첫째는. 네, 영양이 꽃으로 가기 전에 얘가 나무가 커야 되거든요. 그 삽목을 하셔도 2년 정도는 열매를 안 따시는 게 좋습니다. 네, 나무의 성장을 도와야 돼요. 네. 과일은 열리긴 하는데 나무 성장을 위해서 네. 따주라는 거죠. 네네. 아, 네. 저기 보시면 이따가 보여드릴 건데 아직 열매가 이것도 다 제가 삽목한 나무거든요. 네. 열매가 사실은 못 따줘서 그래요. 바빠가지고. 아직 달려있는 게 좀 있어요. 자, 이제 자른 삽수로 이 삽목판에 꽂아보겠습니다. 이 삽목판은 피트모스와 펄라이트가 7대3으로 혼합이 되어 있고요. 하루 전에 미리 물을 충분히 적셔준 상태입니다. 이렇게 미리 준비를 해놓은 상토에 제가 한번 꽂아보겠습니다. 그냥 꽂으시면 돼요. 이렇게 제 손가락 끝에 보세요. 이 정도는 들어가야 됩니다. 깊이가. 3분의 2 정도 하는 네네. 거예요. 너무 얕게 하는 것보다 좀 깊게 해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이 정도로 뽑아주시면 돼요. 간격은 3cm에서 5cm 정도. 저는 사실은 이거보다 더 조밀하게 꼽는 편인데요. 보통은 조금 더 간격을 넓게 주는 게 이 아이들의 근권력을 만들어준다고 좀 넓게 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 이 정도면 딱 좋습니다. 미리, 이렇게 위치를 잡아주면 나중에 작업하기가 많이 쉬워요. 줄 맞추기가, 우열을 맞추기가 쉬워요. 이게 우열이 맞아요? 우열이 맞아요? 우열? 뭔가 이상했어. 자, 이렇게 자리 잡아줬으니까 이제 이대로 줄줄이 맞춰주기만 하면 됩니다. 얘는 사실 조금 너무 밴 것 같아서 조금만 더 뜰게요. 얘는 좀 길다. 10cm에서 15cm 정도 해서 3분의 2 정도 이렇게 뿌리를 끝속에 넣으라고 이렇게 사람들이 실패 확률을 낮춘다고 하더라고요. 정통으로 배우셨어요. 예, 열을 때까지, 숨취 과정이 끝날 때까지 물 주면 안 되고요. 왜냐면은요, 얘를 밀폐를 시켜야 되거든요. 처음에만 물을 흠뻑 주고. 네, 처음에 물 많이 주셔야 돼요. 물 안 준 거구나. 지금 이 안에 지금 배치라잖아. 이 안에 모두가 모르는 거죠. 피트모스, 한톤 안에 피트모스? 네, 피트모스는 왜 피트모스를 써야 되냐면은요, 이 블루베리는 산성 토양에서 자라는 작물이에요. pH 4.5에서 6.4, 6.0 사이에, 그 사이에서 우리 산성인데. 얘가 해봤어? 해봤지. 진달래과예요. 진달래과의 관목인데, 왜 산에 가면은 소나무 옆에 진달래가 있잖아요. 소나무 구엽토가 이 블루베리하고 아주 잘 맞아요. 자, 이렇게 한 판이 완성이 됐거든요. 구엽토를 갖고 와야 되겠구나. 예, 나중에 멀칭할 적에 소나무 구엽토도 많이 쓰고요. 제가 실제로 맨 처음에 이렇게 어린 나무들을 분갈이 할 적에 산에서 소나무 구엽토를 많이 긁어와서 피트모스랑 섞었어요. 왜냐하면 피트모스가 워낙 비쌌어요, 그 당시에. 이렇게 해서 이제 뭘 덮어줘야 되잖아. 잠깐만요. 네. 나올 때까지, 이게 뿌리가 다 나와서 뽑을 때까지, 옮길 때까지 물을 전혀 주지 않는 거예요. 지금은 줘야 돼요. 제가 그거 보여드릴게요. 삽수를 꽂다 보면 그 과정에서 용토와 삽수 사이에 약간의 빈 공간이 생기게 되는데요. 그 공극을 메꾸기 위해서는 물을 충분히 뿌려주면서 그 흙이 자연스럽게 빈 공간을 메꿔주도록 해야 합니다. 지금 뿌려주는 이 물이 앞으로 45일간 이 삽수들이 뿌리를 내릴 수 있게 도와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물을 충분히 주어야 합니다. 간단하지만 아주 중요한 작업입니다. 이게 뭐야? 이게 보온재인데요. 깨끗한 건데 제가 오늘 발로 밟아서 이래요. 여기에다가 물을 뿌려놓으면 얘가 습도를 갖고 있어서 저 아이가
속도를 유지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냥 제가 생각한 거예요. 아마 맞을 것 같아요. 가끔 와서 여기다 물 뿌려주면 되겠네. 아, 뿌려주면은 안 될 것 같은데? 왜냐면 얘를 밀폐할 거거든요, 이제. 여기다가 해서 놓으면은 제가 안 열어볼 거예요. 다 끝날 때까지. 40일간. 45일간. 40일에서 45일간. 이제 이 아이를 이렇게 놓고, 네. 제가 준비한 게 있습니다. 아, 좀 작겠는데? 작겠다. 작으면 작은 대로 본 것도 있겠죠? 여기에다가 미니 하우스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거는 보면 농협이나 철물점에서 쉽게 살 수 있는 강선 할대입니다. 미니하우스를 줘주는 거지. 네, 집을 지어줘야 돼. 많이 배운다. 사실 알고 나면 별것도 아니에요. 모르니까 문제지. 누구나 다, 누가 집사람, 그러네. 별것도 아니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일단은 물 열심히 먹고. 공기가 안 들어가게 막아주셔야, 제가 할 수 있어요. 너무 공기가 안 통해. 아니에요. 밀폐하는 게 맞습니다. 공기, 통하면 안 돼요. 공기 통하면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 다른 사목도 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숙지산목은 이렇게 하는 게 맞아요. 봄에 하는 거는 열어놓고 했어요. 응. 봄에 하는 것도 이렇게 밀폐로 하면 편해요. 예. 근데 저는 이 작업을 하는 게 조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오며 가며 물 주는 걸로. 이번에는 조금 더 긴 활대를 준비하셔야 돼요. 이 위에다 이 채광망으로 그늘집을 만들어 줄 거거든요. 그러니까 위하고 아래하고 조금 차이가 나야 되겠죠? 난 용기가 없어서 빵꾸 못 냈는데 연구소장님이 빵꾸 내는 바람에 아싸 하고 냈어. 이렇게 해야 나중에 안 쓰러져요. 할 건 또 다 해요. 그죠? 여기도 잘못했어. 대충 이렇게 얼기설기 할게요. 보세요. 얘와 얘 사이가 공간이 좀 떨어져 줘야 돼요. 예. 이제 이게 몇 프로짜리인가? 75%짜리인가? 90% 차광망이면 좋은데. 이중을 하면 되잖아. 네, 남으면 여유가 되면 이중으로 해볼게요. 10분이 남아. 대표님 이쪽에만 조금 해주시면 끝나. 이쪽은 바람 방향이라 힘들어서 어떡해요. 삽질은 내가 하는 게 아니야. 우리 옛날에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이거 가지고 농사. 날씨가 너무 더워서 오늘은 한 판밖에 못했는데요. 다음번에는 비가 오는 시원한 날을 택해서 좀 더 많은 삽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평택시 사이버 연구회 회원님들과 함께 블루베리 삽목을 조금밖에 못했는데요. 이 아이들이 모두 건강하게 뿌리를 내려서 블루베리 나무로 잘 자라주면 좋겠습니다. 오늘 또 긴 영상 함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